대인관계 능력 2주차 온라인 강의 2차 시입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더십으로는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에서 중시되는 리더의 역할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멈추지 않고 함께 부대끼며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리더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성공이나 실패 경험도 공유합니다. 구성원들은 유계 질서의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위나 직위와 상관없이 각자의 존재 가치를 존중받게 됩니다. 바로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래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9.11 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을 추적해서 결국 잡는 데에 어떤 작전 본부입니다. 바로 국방부에서 작전 본부를 설치했는데 보통은 대통령이 가운데 의장 자리에 앉는데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바로 국방장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추적하고 잡는지를 갖다가 상황을 듣고 보고 자기 의견을 조금씩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군대의 역할에 대통령은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 바로 그들의 전문 능력을 갖다가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리더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이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한국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 두 번째는 동기부여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의 모범적인 삶과 태도 자체가 구성원들의 임무 수행에 강력한 동기부여의 요소로 작용하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동기부여의 리더십을 지닌 리더는 업무 능력과 효율성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감성적, 정서적인 면에서도 구성원들을 긍정적으로 자극하고 자연스러운 울림을 만듭니다. 구성원들은 희로애락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가운데 리더가 제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취를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동기부여의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는 바로 한때 우리나라 그 월드컵 대표팀의 리더였던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2002년 월드컵 때 4강 주역의 한 사람이죠. 그때는 거의 막내였는데 나중에 2006년, 2010년 그 월드컵을 계속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바로 국가대표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갖다가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외국 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면서 대한민국 선수의 어떤 자질과 그다음 성실성을 보여줬죠. 요 장면은 바로 이게 일본이랑 같이 그 예선전을 했던 그 장면인데요. 그때 이 박지성 선수가 일본 그 스타디움에서 골을 넣고 바로 뛰어다니면서 그때는 특별한 제스처를 하지 않고 상대편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일본 관중석 쪽을 쭉 도는 모습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벌써 우리가 여기 이기러 왔다. 그리고 선수들한테도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멋진 캡틴이었죠. 세 번째로는 관계지향의 리더십입니다. 관계지향의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력 과정과 원활한 피드백, 그리고 신뢰관계가 중시됩니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성원 자체의 전체 의견을 갖다가 들을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합니다. 시행착오나 실패의 경험도 리더와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 등을 통해 발전을 이루게 되죠. 관계지향의 리더십에 좋은 사례가 딱히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아니면은 영화 속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극한 직업에 바로 그 형사팀이 생각나더라고요. 류승룡이라고 하는 리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믿음이 있는 거죠. 물론 실패도 합니다. 원래 그 잠복근무를 하려다가 닭집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닭집이 너무 예상 외로 잘 돼서
본래의 본업을 잊고 사실 잠깐 방황하기도 하고 어떤 그 형사는 내가 닥튀기는 사람인가 형사인가 헷갈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결국 마약범들을 다 일망타진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리더를 중심으로 이 형사 네 사람이 서로 서로의 관계의 위치를 갖다가 잘 알면서 서로 협력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관계 지향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이후 리더가 이끄는 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팀워크라는 주제로 더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팀은 개인과 조직을 연결하는 조직 내의 필수 단위인 동시에 조직과 개인의 목표가 구현되는 구체적인 실행의 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MF 사태 이후에 국내 각 조직에 본격적으로 팀제가 도입되었고 지금은 팀제가 뿌리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의 조직의 업무 수행 기본 단위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이 스스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면서 목표의 설정에서부터 달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팀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이 사진은 IMF 국가 부도 사태를 갖다가 영화로 다룬 국가 부도의 날에서 바로 금융 위기를 갖다가 미리 예측했던 금융팀에 대한 사진입니다. 어, 아이러니하게 IMF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팀제가 뿌리 내렸다고 하니까 그전에 마치 우리나라에 팀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전에도 팀은 있었습니다. 뭐 인사부, 영업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다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의 팀과 그 이후에 우리가 팀제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IMF 이전의 팀이라는 것은 뭐 영업부장님이 계신다고 칩니다. 영업부장님이 그 밑에 하부 직원들을 다 거느리고 그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것이 아니라 영업부장의 위, 뭐 전무나 상무님 아니면 뭐 부사장님, 사장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밑에 뿌리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팀이 어떤 목표를 세워서 전체 조직에 어떤 식의 어, 뭐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어떤 식의 노력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다 짜줘서 아래로 그냥 다 내려주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현대 21세기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업 전체에서 목표를 세우죠. 목표를 세우지만은 그 각 팀들이 그 목표에 맞춰서 자기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 갖다가 팀 내 의견을 모아서 그 목표를 다시 팀 내 목표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그렇게 그전과 무슨 차이가 있냐 없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솔직히 그냥 겉으로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팀으로서 조직의 전체 목표에 자기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팀의 목표의 설정에 따라서 팀장과 그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목표 설정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바탕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더 발전적인 상태로 변했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두 번째는 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팀은 조직과의 통합성과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동시에 유지해야지 좋습니다. 너무 전체 조직에 딱 붙어가지고 조직의 목표대로 움직인 것은 결국 팀의 독립성을 해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팀의 창의성이 떨어지게 돼요. 팀은 상호 의존 관계와 동시적으로 상호 작용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팀과 팀들은 서로 의존하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팀은 다양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답니다.
21세기에서는 사실은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은, 아래의 사진은 바로 구글에 있는 회사 모습입니다. 요새 구글은 천장을 오픈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은, 제가 들은 구글의 그 팀 운영 방식은 우리나라처럼 뭐 렌더링 팀, 그 다음에 뭐 칼라링 팀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취미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이 섞여서 왔는데요. 뭐 예를 들면 클라이밍이 취미인 사람, 클라이밍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서 그 안에는 인사팀도 있고, 그 다음에 칼라링 팀도 있고, 렌더링 팀도 있고, 웹 디자인 팀도 있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만들기, 모형 만들기 이런 거 취미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네요. 물론 좀 헷갈리긴 하겠는데 사실 지금 저도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있잖아요. 아마 더 미래를 보자면은 사무실에서 자기가 앉아 있기보다는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식의 다양하게 위치에 따라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은 굳이 이렇게 팀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어떠한 뭐 영업팀 이런 식으로 모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의 미래를 구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팀으로 일하면 언제나 좋을까요? 그거에 대한 의문입니다. 팀의 장점은 팀은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동시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습니다. 팀은 다양한 수준의 기술, 경험, 지식 등을 활용해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고, 다양한 문제 해결의 방식과 관점을 활용해서 한 개인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차단할 수 있죠. 어, 지금 현대사회에서 팀제에서 팀에 소속된다는 것은 사실 든든한 뒷배를 가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그것이 가족에서 뭐 형, 누나 아니면은 뭐 언니, 동생 또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관계 지향적인 거기보다는 목표 지향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목표가 발생하였을 때 어, 나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의견을 갖다 따르는 것이 좋죠. 물론 그런 거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팀장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팔로우십으로서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팀의 장점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팀은 개인을 선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독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며 협업과 상호작용은 상호 간의 배려와 협조를 촉진시키며 개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을 성숙하게 다듬어 갈 수 있죠. 팀은 보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과 아이디어는 서로를 자극하고 촉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팀은 때로 다수결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수가 원하는 대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은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거나 소수는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뭐 요거에 간단한 예로 우리가 팀이 같이 이제 중국집에 요리를 시킨다고 생각해 봐요. 자, 갑자기 팀장이 요리를 시킨다고 해서 나는 자장면 했는데 팀장의 눈치를 본 밑에 부하 직원이 한 명이 또 자장면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자장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날은 자기는 짬뽕이 먹고 싶었는데 왠지 시키지 못하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5명이면 5명이 다 자장면을 시켜 먹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이 때로는 좋은 제조인 것 같은데 사실은 5명밖에 팀원이 5명이라고 생각해 봐요.
5명에서 4명이 다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명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죠. 근데 그 한 명의 생각이 바로 리더면은 좀 더 자기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겠지만은 그 아이디어가 밑에 맨 직원이라면은, 아래 직원이라면은 그런 것은 바로 이야기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팀은 좀 더 창의적이긴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다수결의 의견도 존중하지만은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 계속 귀를 열어놓고 듣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팀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팀은 전문적이고 심오한 지식이 필요한 의사결정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팀은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거나 특정 개인이 지배를 하려고 한다면 효과적이 될 수가 없죠. 팀의 구성원의 역량, 수준, 지식, 스킬 등이 너무 비슷하다면 효과적일 수가 없어요. 위에서 살펴본 팀의 장점은 대부분 구성원의 다양성이 팀의 자원으로 활용될 때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 토론을 해도 너무나 아는 것이 비슷하다면 무엇을 공유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아래에 있는 사진은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라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미국 국무성에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상 기온이 나타나니까 여러 전문가를 불러서 그 정치인들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되죠. 거기서 사실은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기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인공인 박사, 기상학 박사입니다. 기상학 박사가 찾아와서 의견을 제시해요. 그 의견의 제시는 되게 끔찍한 거였어요. 미국 본토의 북부 모두는 비우라는 거예요. 다 얼어붙을 테니까. 그런데 바로 좀 되게 그 정치적으로 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부통령이 그걸 반대하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럼 미국은 무너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빙하기가 찾아오고 미국은 거의 나라가 멸망할 정도까지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팀이라는 게 사실은 다양성이 되게 중요한데 어쩌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도 인테리어 디자인 팀들이 있어서 어떠한 능력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똑같으면은 뭐랄까 굳이 팀으로 일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개인이 알아서 그냥 위에 오더만 받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죠. 그런데 팀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 뭐 경험이 많은 사람은 경험이 없지만 좀 더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구나 하는 사고의 방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다양성이 커지고 창의성이 좋아지겠죠. 그 반대가 문제라고 이 팀의 단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팀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팀의 구성원들은 책임감과 헌신을 담보로 할 때만 효과적입니다. 특정 개인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결국 결과만 얻어가려는 무임승차를 한다면 팀의 효과성은 얻어질 수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각기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팀은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팀은 공동의 업무 목표 외에 다른 목적이나 이유로 팀 내에 세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면 팀의 효과성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팀을 묶어주는 것은 팀의 공통 과제와 목표여야 하지 팀 구성원 간의 사적인 친목이나 관계로 팀이 분열된다면 팀은 더 이상 팀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어벤져스의 이게 캡틴 아메리카의 11호죠. 11호입니다. 11호에 보면은 그 초인 무슨 그 법률을 갖다가 제정하는데 그거 갖다가 옳다고 생각한 바로 아이언맨과 그에 반대하는 캡틴 아메리카가 결국 어벤져스를 분열해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캡틴 아메리카와 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아이언맨과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팀을 묶어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가장 나쁜 팀의 단점이죠. 팀은 때로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개인의 책임이 아닌 팀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다수는 신중한 고려 없이 위험이 높은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고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너지를 이끄는 팀입니다. 시너지는 각자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를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팀이 모여 일하는 이유입니다. 팀 커뮤니케이션은 시너지를 촉발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생각과 아이디어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촉진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또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히어로물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마블의 히어로물 시리즈 중에서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 여러 사람들은 그 인물들은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은 아니거든요. 다 결핍을 갖고 있고 여기 스타로드 입만 살아있죠. 그 다음에 그루트는 생각이 없죠. 그 다음에 라쿠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기적이죠. 그 다음에 이 여자 주인공은 어, 타노스를 죽이는 것밖에 생각이 없죠. 역시 그루트와 같이 생각이 없는 그런 이 근육맨이 있죠. 이 사람들은 개별로 떨어졌을 때 별로 힘을 발휘지 못합니다. 그리고 팀으로 뭉쳤어도 이것이 강력한 빌런들을 이길 만큼의 그런 시너지를 발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스타로드가 이 여자 주인공을 구하는 그런 희생을 보고 그리고 결국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서로 협력해서 빌런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주를 구하고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너지를 이끄는 팀의 모습입니다. 아, 또 하나 팀의 종류에는 무임승차를 이끄는 팀이 있습니다. 무임승차 소셜 로핑은 구성원이 노력을 덜하면서 팀의 성과는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무도 나의 의식적인 노력을 안 함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때 혹은 나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여길 때 나타나기 쉽습니다. 개인의 참여가 정확하게 기록되거나 평가되며 함께 참여하는 동료 간의 평가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무임승차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선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이 선배는 하는 일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진급됐는데 진급 시기가 나는데 자기 평가가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선배, 여러분들의 선배가 하는 일들이 조금 평가 기준이 다른 거하고 다른 평가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냥 전체적인 평가 기준과 같이 적용해 보니까 여러분들 선배의 성과가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선배는 진급도 앞두고 있는데 그런 평가가 나오니까 되게 실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야근도 별로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윗상사가 윗팀장이 그렇게 뭐라고 하면은 괜히 엇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평가 기준이 개선됐어요. 개선되고 윗팀장도 바로 여러분 선배의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니까 지금은 야근 열심히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참여가 기록되거나 평가가 되게 되면은 암만 해도 무임승차의 경향은 뭐 그렇게 낮아지진 않죠. 근데 이제 요런 무임승차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집단이 사실은 공무원이에요. 왜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실 이 사람들 잘 안 잘리거든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든 열심히 노력하지 않든 물론 빨리 올라가서 차관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나중에 정치인이 되고 해서 성공하는 걸 바라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냥 편하게 조용하게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아침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정시에 퇴근해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자기 일생을 보내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무임승차를 이끄는 팀으로 가는 길이죠. 자, 이제 팀의 구성원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팀 리더가 있습니다. 모든 팀엔 리더가 있죠. 하지만 이는 다른 팀의 구성원들의 리더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팀의 리더가 있지만은 다른 팀원들도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팀은 팀의 역할 이해와 책을 위해서 리더십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요 예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그 팀의 구성원 리더와 그 다음에 구성원 리더십을 많이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K-pop 무비 범죄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 그런 역할로 보여주는 영화들로 범죄 영화를 하기에 되게 애매해서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바로 스포트라이트란 영화입니다. 스포트라이트란 영화는 미국에서 보스턴에 있는 지역의 바로 신문사인데요. 거기에 신문사의 한 팀이 어, 천주교 성당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성추행 문제들을 갖다가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결국 밝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 보면은 바로 그 팀의 리더가 있습니다. 이분이 팀의 리더죠. 그 다음에 여기 마크 러팔로입니다. 바로 헐크죠. 그다음 레이첼 맥아담스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여기 보면 또 다른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이 리더를 중심으로 팀원들도 각자의 역할에서 자기를 스스로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러지 않았으면은 바로 그 천주교의 그 미국의 여러 천주교에 있는 성추행, 성희롱,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밝혀낼 수 없었겠죠.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런 그 성추행, 성희롱의 그 교구 중에서 저희 나라 교구도 나와요. 그래서 되게 이거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팀 구성원이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팀에서 동화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요거는 좀 설명할 때 제 취향을 설명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돌 그룹 중에서 레드벨벳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레드벨벳의 최근 활동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의 역할을 다 잘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다른 가수와 협업을 해서 노래를 발표하기도 하죠. 이거는 웬디가 에릭킴인가?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만든 거고, 요거는 다시 슬기가 다른 아이돌 가수들과 함께 노래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팀에서 동화가 돼서 레드벨벳의 성격을 잘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팀 구성원이 갖춰야 할 능력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번에는 좀 과제를 낼게요. 저번에는 생각만 하는 거였는데 이번엔 그러지 말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다루고 싶은 역사나 영화 속의 리더와 함께 그 팀원들에 대한 생각을 한 페이지 정도에 간단히 정리해서 이 클래스 과제란에 올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순신 장군은 너무 흔한데 어찌됐건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리더가 있었다, 이런 리더가 어떻게 궁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올려놔 봐요. 한 페이지 정도 해서 HWP나 아니면은 MS보다 상관없으시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끄적끄적 해서 올려주세요. 요거는 그 제가 평가를 갖다가 제출로 그 점수를 갖다 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점을 드릴지 2점을 드릴지 3점을 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 1점에서 2점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제출하면 2점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만일 그
요 강의 줄을 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점수를 감하거나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강의 대인관계 능력 2주차 강의를 마칩니다. 아, 정말 힘드네요. 잘 끝났나 모르겠습니다. 저번보다 좀 나아졌나요? 글쎄요, 자신은 없는데 어찌됐건 최선의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강의 끝나고 다음 주에는 제발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잘 지키고 그때 봬요.